아니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는 얘기를 선거 끝난 직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거엔 영수회담이라는 게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의 그 용어다. 지금 제일 야당 대표는 제일 그 여당 대표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거 막 정말 저 언론사들이 그 완전히 곡하가세를 하는데 막 네. 미국 예를 들면서 아니 미국은 당 대표가 없어요. 당 설명 제대로 해주시죠. 예. 당 대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수회담이 없는 거고.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라는 게 이 사실상 좀 이 중립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이다, 공화당 한 팀 원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른바 좀 등거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른바 야당의 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그렇죠, 예. 야당의 중진들 수시로 불러서 그 요트 있잖아요, 유명한 그 요트, 요트에다 불러대는 거고. 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말하라고 별장에 불러대는 거고. 요트도 뭐 아닌 사람들은 뭐 캠프 데이비드 불러대는 거고. 수시로 불러대요, 야당의 이 중진들을. 소통을 한다는 거죠. 당 대표가 없으니까 네. 영수회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자 영수회담 안 한다 쳤을 때 그럼 야당에 딴 사람들 부른 적 있습니까? 아니 당 대표가 있는데 딴 사람 부르면 더 이상하지. 이재명 대표 놔두고 딴 4선을 부르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 당위적인 거네요.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네. 그 조중동처럼 뭐 미국 예를 들려면은 당 대표 없애버리든지. 없애버리면은 뭐 4선 부르든 5선 부르든 원내대표 부르든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되는 거고. 네. 당 대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영수회담 해야 되는 거죠. 야, 물론 이제 아직은 섣부른 예측이긴 한데 영수회담을 지금까지 거부한 이유는 좀 뭘까요? 본인들의 그 공식적인 발표는 피의자고 안 만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럼 이재용 부의장은 왜 만났습니까? 피의자가 안 만나는데. 거기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이재용 지금. 부의장의 수사는 윤석열 팀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윤석열 팀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후에 했죠. 예. 네, 남의 팀이 한 것까지 안 만나는 사람이 자기 팀이 한 수사의 피의자는 또 왜 만납니까? 그거를.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근데 지금까지 피의자라고 해서 안 만나 왔는데 이제 와서 만나면은 그동안에 했던 말이 다 뒤집혀지니까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8번인가 뭐 10번을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그렇겠죠, 예. 다 밝혔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의 당대표 했을 때는 무시당했는데 총선에서는 과반 한참 넘어가는 범야권 국회의 정책. 당대표라는 게 국민적 인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것까지도 무시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더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네.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 그러면 그건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소통을 네. 아예 거절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 해야 돼요.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이 민생협치를 하려고 해도 안 만나주는 대통령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서 저는 상당한 이 페널티 예를 들면은 뭐 총리가 그때 누굴지 모르겠는데 내각을 불신안을 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또 다시 네. 지난번에 이 이른바 침대 축구 일기처럼 될 때까지 계속 영수회담을 야당 대표가 얘기한다. 이러면 구걸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사실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용납하기 네, 어려운 이번에는 순간이겠죠. 마지막 네. 제안까지는 맞아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또 답변 안 한다. 이제 그 핑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잡하다. 그럼 뭐 빨리 정도는 해야 될 거면 아직까지 시간 좀 있겠죠. 6월 등원 전까지는. 네. 등원 전후에는 답변 나와야죠. 근데 이거를 인사 핑계 대고 약간 만나는 시점 자체를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6월 등원 전후 같아요. 만나는 시점이 6월 이제 국회가 등원됐는데 그때는 답변 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까지도 뭐 정도 안 된다. 지금 6월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대통령실하고 내각이랑 여당 정부는 해야죠. 6월 전까지는. 그때까지도 정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깽판 치겠다는 거고.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분기점이 되는 사건 자체가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임기가 남지 않긴 건 맞는데 지금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도 상당수 동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거 처리를 사실 전제로 한 여러 가지 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 차원은 3월에 이제 와 있잖아요 국회로. 그럼 표결하면 돼요 4월에. 4월에. 표결해서 대통령이 거부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럼 특검이 발족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20일짜리 특검인데 120일 동안 수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다시 재의결을 해가지고 재의결이
되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안 재의결이 되면 안 어떡해요? 되면 이제 폐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6월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단이 내리겠죠. 이건 결단을 날 수 있는 거죠. 아, 오히려 그 문제를 기화로서 이제 대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 것이냐 연하야나. 네. 설마 야당이 이거를 부결시키진 않겠죠? 뭐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150석만 넘어가면 일단 통과되는 거니까 그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됐을 때 무조건 되겠죠, 통과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최상병 특권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온갖 잔머리 꼼수들이 지금 개입하는 것 같아서 요게 시금석입니다. 이게.